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 시작합니다. 제일 습관 하기 싫은 것을 골라낸다. 원하는 목표는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물음표가 추가 근거를 들겠습니다. 종이에 적는 행위에는 촉감이 합쳐지기 때문에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태블릿에 적는 행위보다 종이에 적을 때 촉감의 기억이 더해지는 가산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꾹꾹 눌러 쓸수록 유리하겠습니다. 옳은 목표는 목표 실현을 향해 나아가도록 당신을 자동 조종한다. 그른 목표는 장애가 생겨 좌절하기 쉽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른 목표를 세운다. 왜냐하면 실현하기 쉬운 목표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옳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찾아내는 일이다. 먼저 종이를 한 장 준비한 다음 하기 싫은 것부터 적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종이에 적어야 실현되는 이유. 뇌는 당신이 질문을 하면 매우 섬세한 안테나를 세워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기 시작한다. 뇌는 이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다. 목적의식 없이 질문을 하면 뇌는 응해주지 않는다. 일단 뇌는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쉬지 않고 매 초 10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답을 찾는 대단한 컴퓨터인 셈이다. 잊었다고 생각해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적절한 질문을 했을 경우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은 어떤 목적의식 때문일까? 결국 사명감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진다. 사명감이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한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고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구조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목표가 자동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목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제2습관자기 최면술. 똑같은 표현을 단조롭게 계속 반복하면 가벼운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계속 반복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처럼 행동하게 된다. 기억은 뇌의 어느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재구축된다. 뇌 속에서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서로 결합해 기억 경로를 만드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현실은 내 스스로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되는 말, 자기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자기 최면이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 회로를 일단 차단시킨 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구축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해서 종이에 적었다. 반복하는 것 가능하다면 현재 의식의 장애물을 약화시킨 다음에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현재 의식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바로 의식이 멍해 있을 때다. 밤에 잠자기 전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한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단기 목표 설정 방법.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며 현실적이고 기일이 명확하게 한다. 10개를 다 적은 다음 가장 중요한 목표 1개의 동그라미를 친다. 이처럼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최소한의 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목표를 적는다. 제3습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직함을 만든다. 슈퍼맨이 되는 직함의 위력. 이 직함은 특별히 대외적으로 어필할 필요도 없고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나를 위해서 만든 직함이기 때문이다. 이제 할 일은 새로 만든 직함을 종이에 적어두고 아침 저녁마다 읽어보기만 하면 된다. 제4습관 비상식적인 정보 수집 테크닉.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다. 감성 센스는 정보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감성공학 연구 결과에 의해 알게 되었다. 많은 양의 정보를 흠뻑 뒤집어 쓰듯이 흡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통 사람이라도 센스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첫 번째 책과의 만남, 두 번째 사람과의 만남, 세 번째 동영상과의 만남. 뇌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데만 열중한다. 그 다음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으면 뇌 속의 회로는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응하지 않으면 손해라 생각되는 제안으로 성공한 사람의 빗장을 연다.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그룹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의 교류는 치명적이다. 훌륭한 사람과의 인맥을 소중히 하면 성공한다. 상대방에게 나를 만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제안을 제시하면 된다. 제호 습관 메뚜기 임금님 세일즈. 효과적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설득하기보다는 고객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일단 매력적인 제안으로 관심을 끈다. 관심을 끈 다음에도 착 달라붙어 붙이기만 해서는 모두 달아나 버린다. 그래서 비즈니스맨은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저는 손님이 구입하지 않아도 별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겨야 한다.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열쇠는 고객의 감정에 있다. 고객이 사고 싶어하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고객이 손을 들 때는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는 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객은 광고 전단, DM 등의 광고 선전을 접해야 비로소 전화번호라든가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고객이 회사로 연락을 하게 된다. 1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 설득이 아니라 상대방이 구입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이 비즈니스맨은 구입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만 시간을 할애하고 구입할 확률이 낮은 고객은 지체 없이 사절해야 한다. 고객에게 부탁하기보다는 도도하게 고자세로 고객을 대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솔직한 세일즈 책이 많다. 상담의 포인트는 딱 하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 고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임금님 세일즈 기법은 예비 고객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노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고객과 비즈니스맨의 입장이 뒤바뀌어 버린다. 우량 고객 2%가 8%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8대2의 법칙이 있다. 아무나 고객으로 상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적합한 고객을 선택해서 상대하지 않으면 이익은 오르지 않는다. 제육습관 돈을 이게 한다. 부자와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돈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돈이 나가는 물길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게 버릇으로 굳어져서 결국에는 그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능력이나 인격에 좋고 나쁨을 따져본 후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돈이 돈을 부를 뿐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인격은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계속 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돈의 원칙은 지위나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자신의 연봉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돈의 습성 3가지. 1.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지 말 것. 2. 돈이 들어오는 물줄기를 터놓을 것. 3. 자신의 연수입은 자신이 정할 것. 제7습관 결단은 대담하지 않게. 결단 내리기가 아니라 결단 내리기까지의 사고 프로세스를 배우는 것이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자기 개선을 위한 결단 방법.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것은 연수입 500만엔을 5천만엔으로 늘린다는 뜻이다. 이 수입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이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은 창업가로 사는 길이다. 3. 좋은 면연제. 4. 나쁜 면연제. 4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가는 결단을 내릴 수는 없다. 각 1.2, 3.4 4개의 균형을 유지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마음은 진자 상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율배반의 감정을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벽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고 진자 상태로 5년이고 10년이고 세월만 보내고 만다. 스스로 정돈 상태를 타게 하는 사고 프로세스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같이 1.2, 3.4에 대한 감정에 대해 궁리하면서 현재의 나쁜 면과 미래 좋은 면 사이에서 양자택이라는 결단이 아니라 제3의 길을 모색한다. 상자 4개의 전체 균형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어느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하는 시나리오를 짠다. 이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이 균형을 무의식적으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 해도 좋다. 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다음 단계에 이르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진지하게 몰두하며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쏟는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네 가지 상자의 균형을 잡을 줄 안다면 정돈 상태를 타파하고 목표에 이르는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내 감정의 동요를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나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가? 순서를 정하라.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하지 말이다. 목표는 언제 실현될까? 그 길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었다. 제8습관 성공의 어두운 이면을 알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수입이 10배가 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성공한다는 것은 빛이 내리비치다는 뜻이다. 빛이 내리비치면 그림자가 짙어진다. 성공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병에 걸린다, 사고가 난다, 가족 관계가 파탄난다, 인간 관계 트러블이 생긴다, 사기를 당한다, 깊이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등등.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다. 1. 완벽을 지향하지 말 것, 불완전하고 애매한 것도 허용할 것. 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족을 소중히 아낄 것.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거슬리는 면을 볼 때마다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3. 번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 돈을 벌수록 그 돈을 사회로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결국 돈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돈이 있건 없건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바람직한 마음가짐. 너 자신을 믿어봐.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나는 내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다.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은 당신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자신을 신뢰하면 가능성으로 충만된 현실을 보여준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새로운 세계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까지 비상식적 성공 법칙 소개였습니다. 간다 마사노리 작품은 호평이 많은 작품이고 물음표 또한 좋아하는 작가이십니다. 몇 편의 업로드가 더 있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